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헤쳐나갈 해법으로 자주적 실용 외교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정책 현안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중국 국빈 방문 성과를 설명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하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고, 경제, 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잘 구축됐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모습들 어떤 뭐 중일 관계라든가 미중 관계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다고 또 뭐 그 관계 속에서 미국이 마냥 중국을 배척만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들 이득에 맞게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중일 관계가 저렇게 틀어진 상황에서 뭐 중국도 일본도 다 넌지시 좀 우리에게 협력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으로도 유연하고 또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서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겠다면서 이 국익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기존의 한미일, 북중러 이런 구도에서 좀 벗어나서 실용주의에 기반한 외교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이번 국빈 방중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외신들도 이 부분 주목했죠? 예. 그리고 사실 그 중국 국내 반응이 굉장히 좀 뜨거운 네. 모습이에요. 특히나 그 시진핑 주석 내외하고 또 이제 셀카를 찍은 게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 중국 내에서 반응이 엄청난 게 중국은 그 시진핑 주석의 자료를 인터넷에 그렇게 함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나라예요. 네. 그리고 뭐 조회수가 그래서 그 셀카 같이 찍는 조회수가 뭐 46만 건 뭐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그 플랫폼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 이제 다 공유되고 이런 것 중에는 뭐 1억 뷰 기록한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먹방을 편집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요. 특히나 그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전에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그 부부 예능에 출연을 했었는데 네. 그때 같이 출연했던 배우분이 또 중국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중국 내에서 굉장히 또 친근한 분위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가서
저런 모습을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굉장한 호감을 그렇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제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양국 내에 있는 혐중 정서, 혐한 정서 이런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 혐중 정서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거를 또 중국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 중국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면에 비중 있게 싣고 있는데요. 그 인민일보는 영내 평화 발전의 큰 호재다. 신화통신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청사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로이터는 2달 사이 2차례 만남을 가진 것을 두고 관계의 정상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는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데 국익 중심 실용외교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외교에 이어서 우리의 성장 전략에도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방향일지 화면 보고 오시죠. 새해에도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화의 씨앗들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2026년이 성장의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입니다. 이는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들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을 의미합니다. 네. 성장의 대전환을 위해서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을 이루겠다. 이런 것을 주문했는데 신년사에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예,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출 호조도 되게 눈에 띄게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게 뉴스에서는 좋다고는 하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남 얘기 같고 또 이런 분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는 건 당연히 반가운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실제 삶 속에서도 체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괴리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면서 2026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이 국민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인 성과를 주문했습니다. 참모들에게는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도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준 삼아서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청와대는 10대 그룹에게는 청년 채용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특히나 지방 또 중소벤처 스타트업들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들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장 대전환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까지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회 전 분야의 질적 대전환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재 확보,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습니다.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또 미래의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성장을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겠습니다. 네, 국가 대도약을 위해서 AI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을 이야기했습니다. 새해부터 에너지 문제로 지금 국제 정세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대책이 준비돼야 될까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산업혁명이 있었고 인터넷 시대를 마주하고 그러면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AI가 어떠한 이 세계가 우리가 다시 맞닥뜨리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그 대선 공약 때도 이 AI를 강조를 했고 그렇게 뭐 대표적으로는 하정우 수석을 또 임명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AI 지원에 대한 그런 의지를 꾸준하게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AI를 또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 미국과 베네수엘라 상황을 봐도 우리가 그 보면은 원유 산업에 사실상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국제 에너지 패권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런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명확한 그 목표 설정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경제 성장률 3% 목표 달성에도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AI를 명시하면서도 이 사회 전 분야에서 이 질적 대전환을 해서 그걸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AI 분야 인재 확보를 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글로벌 협력 강화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기에 더해서 더 필요한 거는 또 선제적으로 에너지 대전환까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대전환 언급과 또 무관하지 않은 문제인데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 내용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라는 건데 그 이중용도라는 거는 민간과 군사용으로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난 7일자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서 일부 히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날까지 중국의 상무부는 모든 거를 단서로 군사용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단 하루 만에 이게 민간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세부 적용 기준은 아직 뭐 다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이중용도라는 것에서 이 히토류가 포함됐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본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강력 항의를 했고 또 중국의 수출 규제 범위를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인하는데 좀 분주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일본도 아시다시피 이런 자동차가 굉장히 주력 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뭐 히토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은 또 자동차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일본 내각 서열 2위인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결코 용인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네, 히토류가 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인 자원인 만큼 우리도 수출 다변화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증시가 그야말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600선까지 네.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5,000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님도 표정이 좀 좋으신 것 같은데요. 예, 뭐 너무 놀라운 일이고 경제 전문가들 얘기를 제가 또 다 들어봐도 필드에 계시는 분들도 5천 돌파는 될 거라고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정부가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 한국 증시가 너무 기형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빠르게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코스피 5천으로 또 이제 돌파할 거다 예측을 망설였던 증권사들도 줄줄이 전망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